친자 확률 99.9%. 남편 몰래 한 친자 검사 종이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입양한 딸이 왜 남편이랑 친자가 일치하는 거죠?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37살의 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하나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인연이 닿지 않았다고 말하면 쉽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포기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변에서도 더 이상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고 저 역시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지쳤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주말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다고. 저는 원래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조카들과 놀아줄 때가 가장 행복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해보기로. 집에서 가까운 햇살고아원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처음 방문한 날 원장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원장님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아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거라고.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침 다른 봉사자분도 계시니 함께 활동하면 좋을 거라고. 고아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원장님을 따라 놀이방으로 들어가는데 한 남자분이 아이들과 블록을 쌓으며 놀고 계셨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정장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창현 씨라고 은행에 다니시는데 1년 넘게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평일에는 퇴근하고 와서라도 잠깐씩 들르시고 주말에는 거의 빠짐없이 오신다고. 정말 귀한 분이라고 원장님은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이창현 씨가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처음 뵙겠다고, 잘 부탁한다고.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창현 씨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고 누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5살 된 민준이가 로봇을 좋아한다는 것, 7살 된 지우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에게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살 된 여자아기였습니다. 이름은 서윤이. 동그란 눈망울에 복슬복슬한 머리카락,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깊게 패이는 아이였습니다. 이창현 씨는 서윤이가 넘어질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지켜봤고 밥을 먹을 때도 옆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워낙 귀엽기도 했지만 이창현 씨가 그렇게 아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서윤이는 낯을 좀 가렸지만 제가 인형을 건네주자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봉사가 끝나고 고아원을 나서는데 이창현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첫 봉사인데 힘들지 않았냐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다고. 저는 괜찮았다고, 오히려 즐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냐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주 주말마다 고아원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창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았고 항상 웃으며 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너그럽게 받아주었고 우는 아이가 있으면 달래주는 것도 능숙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고아원 봉사를 열심히 하시냐고.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남일 같지 않다고, 혼자 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까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주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이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만났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창현 씨는 은행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컸다고 했습니다. 혼자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혼자 자취를 하고 있다고, 결혼은 인연이 닿지 않아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고, 저도 결혼 인연이 없어서 혼자 산다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데 자주 뵙지 못한다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인지 더 마음이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이들이 모두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창현 씨와 저는 고아원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현미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이나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봉사 끝나고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고 싶다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봉사 외의 시간에 만났습니다. 고아원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는 저를 배려해 주었고 저는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당신이 좋았다고.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용기 내서 말을 꺼낸 건데 거절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았다고.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행복했습니다. 37살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고아원에서, 평일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창현 씨는 서윤이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서윤이가 처음으로 혼자 걸었다고, 서윤이가 웃으면서 자기 이름을 불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점점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가 좋아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서윤이도 저희를 많이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더니 이제는 저희를 보면 먼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사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창현 씨는 정말 좋은 남자친구였습니다. 배려심이 깊었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산타 모자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이제 3살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제법 하고 걸음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파티가 줄래? 끝나고 이창현 씨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나랑 손을 결혼해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현미 씨,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사랑해. 나이도 이제 젊지 나랑 않고 결혼해 줄래? 조건도 좋지 않지만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사랑해. 해주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7살에 처음으로 받는 프러포즈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혼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고아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원장님은 축하한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기쁘다고. 신혼집은 아파트로 얻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38살에 드디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현미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이도 낳고 좋은 부모 되자.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때의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신혼은 달콤했습니다. 출근 전 남편이 만들어주는 아침 식사, 퇴근 후 함께 보는 드라마, 주말이면 손잡고 나가는 산책.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임신 준비를 위한 검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두 사람 모두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임신 가능하다고, 자연스럽게 노력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도 저도 기뻤습니다. 곧 아기가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에 좋다는 음식도 챙겨 먹고 규칙적인 생활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급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원래 임신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1년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매달 생리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늦어지는 것 같아 기대했다가 결국 생리가 시작되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다고 편하게 생각하자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둘씩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보다 늦게 결혼한 후배도 임신을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남편도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한데 이상하다고, 원인불명난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분명히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41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44살.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신 확률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험관 시술해볼까요? 자연 임신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미야, 그건 좀 생각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아. 시험관은 당신 몸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아기를 갖기 위해서라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당신이 아픈 건 원하지 않아. 시험관은 호르몬 주사도 맞아야 하고 시술 과정도 고통스럽잖아.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연 임신이 3년 동안 안 됐는데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현미야, 들어봐. 나는 당신이 더 중요해. 아기도 물론 갖고 싶지만 당신이 고통받으면서까지 갖고 싶지는 않아. 시험관 하다가 몸 상하는 사람들 많아. 우울증 오는 사람도 있고. 난 그런 거 절대 원하지 않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보, 나는 괜찮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괜찮아.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파. 차라리 우리 둘만 살자. 그것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아이 좋아하잖아요. 고아원에서 아이들 대할 때 얼마나 행복해 했는데. 그런 당신이 아빠가 못 되는 게 너무 미안해요.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정말이야. 아이 없어도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고아원 봉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우리 둘만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어. 그날 밤 저는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왜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건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여보, 정말 한 번만 시도해볼까요? 한 번만. 안 되면 포기할게요.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현미야,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나는 정말 싫어. 당신 몸에 그런 무리한 시술하는 거. 호르몬 주사 맞으면 살도 찌고 감정 기복도 심해져. 배란 유도하면 난소에 물이 가고.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 갖고 싶지 않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당신이 건강한 게 100만 배 더 중요해. 아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 하지만 당신은 아프면 안 돼. 절대로. 그건 내가 견딜 수 없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는데 더 이상 졸라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자. 나는 당신만 있으면 정말 충분해. 아이 없어도 우리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당신도 나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만 있어도 행복해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결혼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았고 임신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주말마다 햇살고아원 봉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이 위로가 되었고 남편도 여전히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커 있었습니다. 예전에 5살이던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7살이던 지우는 10살이 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봐온 서윤이, 이제 5살이 된 서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예뻐져 있었습니다. 큰 눈망울에 까만 머리카락,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윤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매주 오는 저희를 서윤이도 좋아했습니다. 아저씨, 이모 하며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서윤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윤이 많이 컸네. 이제 5살이나 됐구나. 저도 서윤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서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형놀이요. 그날 오후 서윤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인형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남편은 내내 서윤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밥도 먹여주고 물도 따라주고 정말 친아빠처럼 챙겼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정말 많이 컸지. 너무 예쁘더라. 저렇게 좋은 아이가 왜 입양이 안 될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윤이는 성격도 좋고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낳지 못하면 입양을 하면 되잖아. 고아원에서 3년 넘게 봉사했던 저희였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입양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입양? 네. 우리가 아이를 낳기 힘들다면 고아원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이미 고아원 봉사도 오래 했고 아이들 잘 알잖아요. 남편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윤이 어때요? 우리 둘 다 그 아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5살이면 어느 정도 컸으니까 키우기도 수월할 것 같고.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입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되는 거니까.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현미야, 입양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우리 한번 해보자. 서윤이 입양하는 거. 그 아이가 우리한테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좋은 부모 되자. 비록 낳은 건 아니지만 사랑으로 키우자. 그럼 진짜 우리 딸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우리 정말 잘 키워요. 그렇게 저희는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서윤이에게 정말 좋은 부모님을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두 분이라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상담받고 가정방문 조사도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윤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 왔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 방 정리하고 새 옷 준비하고 장난감도 사놓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서윤이를 데려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든 서윤이가 우리를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서윤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윤아, 오늘부터 우리가 내 엄마 아빠야. 우리 집에 가자. 응.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백미러로 뒷좌석에 서윤이를 보고 또 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표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서윤이를 재운 후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현미야. 입양하자고 먼저 말해줘서. 덕분에 우리 아빠, 엄마가 됐어. 저도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정말 잘 키우자. 그렇게 저희 세 식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아빠였습니다. 퇴근하면 서윤이부터 안아주었고, 주말이면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밤마다 동화책도 읽어주었습니다.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서윤이를 사랑했습니다.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제 딸이었습니다. 유치원 보내고 밥 챙겨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진짜 엄마처럼.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서윤이와 함께하는 삶은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아침마다 서윤이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와 엄마 일어나요 하고 깨우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치원 보낼 준비하고 도시락 싸고 머리 묶어주고 그 모든 일상이 저는 좋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아빠였습니다. 퇴근하면 서윤이부터 안아주었고 주말에는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밤마다 동화책도 읽어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수건을 들고 서 있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서윤이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윤이가 남편을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것까지. 코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살짝 둥근 코끝.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같이 살면 닮는 거지. 하지만 며칠 후 서윤이
이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오는데 앞니가 살짝 덧니처럼 겹쳐 나왔습니다. 남편도 그랬습니다. 앞니가 살짝 덧니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서윤이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밥 먹는 모습, 웃는 소리, 손동작까지 똑같았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고아원에서 남편을 봤을 때 그가 서윤이를 대하던 모습, 유독 그 아이만 챙기던 모습, 평일 퇴근하고도 매일 고아원에 들렀다던 것, 1년 넘게 보통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입양도 제가 먼저 제안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을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다음 날 회사 조퇴를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칫솔과 남편의 면도기를 가져갔습니다. 간호사는 DNA 샘플로 가능은 하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서윤이를 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인 확률 99.9%.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서윤이가 친자 관계라니 말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병원에서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인 겁니까? 왜? 무슨 이유로? 집으로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앉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신원 조사 가능한가요? 남편 과거를 알고 싶어서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남편, 입양한 딸, 그리고 친자 확인 결과.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남편이 찍은 사진. 여자가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탐정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창현 씨는 7년 전 김미진이라는 여자와 동거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진은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서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미진은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수에 그쳤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후 이창현 씨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김미진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2년 전 햇살고아원 입소. 보호자 이창현. 탐정이 말했습니다. 이창현 씨가 직접 고아원에 서윤이를 맡겼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가 직접 입소시킨 경우입니다. 왜요? 왜 자기 딸을 고아원에 맡긴 거죠? 탐정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겠죠. 직장도 다녀야 하고,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아원에 간 거군요. 딸을 보러.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 봉사자로 등록해서 매일 들렀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남편의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이창현 씨는 3년 전부터 비뇨기과를 다녔습니다. 정관 수술 상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정관 수술이요? 네. 하지만 실제로 수술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을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긴 건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인을 만나기 전부터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저를 만난 거죠?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만난 것도, 사귄 것도, 결혼한 것도 다 서윤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냥 서윤이 엄마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탐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더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파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비용은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4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행복했던 시간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봐야 할지, 서윤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걱정돼. 서윤이가 엄마 찾아. 서윤이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아이. 하지만 이제 그 아이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남편의 거짓이 보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제 딸이 보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했다고 말할 때마다, 행복하다고 말할 때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 계획된 이용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남편이었습니다. 3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저녁 준비해놨는데.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곧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가야 했습니다. 끝을 봐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서윤이가 거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서윤이를 보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서윤아, 방에 가서 놀고 있을래? 엄마가 아빠랑 이야기 좀 해야 해.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가방에서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뭐죠? 남편이 파일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했어요. 99.9%. 당신과 서윤이가 친자 관계래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설탐정도 고용했어요. 전부 다 알아냈어요. 김미진이라는 여자, 당신 딸 서윤이 고아원에 맡긴 것,
매일 봉사 간 것, 정관 수술 상담한 것, 그리고 저를 만난 것도 계획이었다는 것.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답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야. 미안해.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는 내 딸이 맞아. 김미진이랑 사귀었고 아이를 낳았어. 근데 혼인신고는 안 했어. 미진이가 원하지 않았거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출산 후에 미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 산후 우울증이 심했어.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괴로워했고 자기가 나쁜 엄마라고 자책했어. 내가 최대한 도왔지만 역부족이었어. 눈물이 남편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미진이가 자살을 시도했어. 서윤이가 돌이 됐을 무렵. 다행히 발견해서 살렸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어.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서윤이를 키워야 했어. 근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어. 직장도 다녀야 하고 애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내 딸인데. 그래서 매일 갔어. 퇴근하고도 가고 주말에도 가고 서윤이 얼굴이라도 보려고 밥이라도 먹이려고.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예요. 서윤이 엄마가 필요해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 인정할게. 서윤이에게 엄마가 필요했어. 좋은 사람을 찾고 있었어. 고아원 봉사 오는 사람 중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현미야, 당신을 만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 처음에는 계획이었을지 몰라도 당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믿어질 것 같아요. 모든 게 거짓말인데. 아니야.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결혼하고 싶었던 것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도 다 진심이었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하면 당신이 떠날 것 같아서. 그리고 서윤이를 입양하지 못할까봐.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4년 동안 거짓말하는 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임신도요. 일부러 안 되게 한 거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관 수술은 안 했어. 근데 다른 방법을 썼어. 일부러 아내다가 하지 않고 거짓말했어. 왜요? 왜 그랬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임신하면 서윤이를 입양할 수 없을까봐, 친자식이 생기면 입양아를 덜 사랑할까봐, 그리고 서윤이를 데려오는 게 어려워질까봐.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모든 게.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쁜 짓 한 거 알아. 근데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당신 사랑해. 서윤이도 당신 필요해.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4년 동안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나가 있어요. 현미야, 제발. 나가요. 지금 당장.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서윤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는 서윤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아이. 하지만 이제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거짓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를 방에 재우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야 할까? 그리고 서윤이.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엄마라고 불렀던 아이. 제 품에 안겨 잠들던 아이. 하지만 이제 그 아이를 보면 배신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모텔에 있어. 미안해. 사랑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웃었던 기억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밤들,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유치원 입학식 때 손잡고 갔던 것, 아플 때 밤새 간호했던 것, 생일 파티 준비했던 것, 그 모든 게 헛된 것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제 사랑만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시작이 거짓이었는데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가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유치원 가야 해요. 저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서윤이 유치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는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일찍 출근하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거짓말. 서윤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회사에 갔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습니다. 현미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또 거짓말.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 시간 가져. 미안해.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또 거짓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문자만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왜 안 와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느 날 저녁 서윤이가 울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나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지금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서윤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착한 아이 할게요. 그럼 아빠 올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는 제 딸이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 딸일 뿐일까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만나야 한다고.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고. 이 결혼을 계속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 서윤이를 계속 키울 것인지, 보낼 것인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언제든지 좋다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집 근처 카페, 오후 2시라고 답했습니다. 서윤이는 친정어머니께 맡겼습니다. 조금만 있을 거라고, 곧 데리러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카페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매일 생각했다고,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냐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거짓말하고 딸까지 데려왔으면서 이제 와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게 책임지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집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무슨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말 못한다고, 이런 말 하면 다들 속았다고, 이혼하라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져 죽겠는데 당신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만 하면 되냐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둘 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진정되고 나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도 당신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처 일부터 정리하라고, 김미진 씨랑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서윤이 친권 문제도 법적으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떨어져 있자고, 나는 지금 당신 얼굴 보는 것도 힘들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전처 일 정리될 때까지라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다고, 그건 당신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이도 당신이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윤이는 당신 딸이니까 당신이 키워야 한다고. 나는 지금 서윤이를 볼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나고 당신 거짓말이 생각난다고. 지금은 그 아이를 제대로 사랑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서윤이가 저를 엄마로 안다고,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안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서윤이한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냐고, 매일 울고 힘들어하는 엄마가 좋은 엄마냐고 반문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그동안 나도 생각하겠다고, 당신도 정리할 거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3개월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내일 데려가라고, 제가 짐을 싸놓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처음엔 계획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 보자고만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서윤이 짐을 가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아빠랑 가야 하냐고, 엄마도 같이 안 가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좀 바빠서 그렇다고, 아빠랑 있다가 곧 올 거라고 말했지만 서윤이는 싫다고, 엄마랑 있겠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서윤이를 안아들며 우리 아빠랑 재미있게 놀자고, 엄마는 일 끝나면 올 거라고 달랬습니다. 서윤이는 계속 울며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남편이 서윤이를 데리고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빈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형들과 그림책들과 작은 옷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방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이가 잘 지낸다는 말,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 변호사를 만났다는 말, 미진을 찾는 중이라는 말, 서윤이가 엄마 그림을 그렸다는 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동료가 제 얼굴을 보며 요즘 왜 이러냐고, 살도 빠지고 안색도 안 좋다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윤이를 다시 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끝낼까? 이혼하고 서윤이를 보낼까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미진을 찾았다고,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있다고, 아직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서윤이 이야기만 나오면 괴로워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친권 포기 서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고, 법적으로 서윤이는 완전히 자기 딸이 될 거라고, 아니, 우리 딸이 될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이가 매일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묻는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미움받았냐고 묻는다고,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지만 제가 더 힘들 걸 안다고,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서윤이, 그 작은 아이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2달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방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 아빠 얼굴, 그리고 웃고 있는 자기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안았습니다. 서윤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기 로션 향기와 서윤이 특유의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제 품에 안겨 잠들던 그 작은 몸, 아침마다 깨우러 오던 그 발소리들이 그리웠습니다. 1년 동안 매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유치원 보낸 날 손을 꼭 잡고 가던 것, 밤에 악몽 꾸고 울 때 안아주던 것, 생일 케이크 앞에서 한바구음 짓던 그 얼굴이 생생했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의 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가요?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제 딸인데 제가 엄마였는데 말입니다. 남편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배신했고 거짓말했고 이용했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커피 내리던 모습,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반갑게 웃어주던 얼굴, 밤마다 안아주던 따뜻한 품이 그리웠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일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은 계획이었을지 몰라도 함께 웃고 울고 사랑했던 시간들까지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을 상상해봤습니다. 서윤이 없는 집을 상상해봤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3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날 수 있겠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리고 제 결정을 듣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답장했습니다. 알겠다고 만나자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에 대해서, 배신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서윤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키운 그 아이, 엄마라고 불렀던 그 아이,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다음 주 금요일에 남편에게 말할 것입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3개월 동안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습니다. 남편이 정한 곳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그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문자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더 빠졌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염은 깔끔하게 정리했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올지 안 올지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만 봤습니다. 3개월 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친권 포기 동의서였습니다. 김미진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확인 도장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미진을 만나고 왔다고, 많이 힘들어했지만 결국 동의해줬다고, 서윤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서윤이는 완전히 자기 친권 하에 있다고, 아무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 정정 서류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서였습니다. 서윤이를 제 친딸로 올릴 수 있는 서류였습니다. 남편 성을 따라 이서윤으로 되어 있던 아이를 법적으로 저와 남편 두 사람의 친생자로 등록할 수 있는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서윤이를 법적으로도 당신 친딸로 만들고 싶다고, 입양아가 아니라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등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한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미진을 찾고 설득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모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현미야, 나는 정말 잘못했어. 거짓말한 것, 이용한 것,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어. 평생 사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 근데 한 가지만은 믿어줘.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처음엔 계획이었을지 몰라도 당신과 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 지금도 사랑해. 눈물이 남편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이도 당신이 필요해. 매일 울면서 엄마 찾아. 자기가 나쁜 아이라서 엄마가 안 온다고 생각해. 제발 돌아와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평생 잘할게.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3개월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서윤이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남편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요. 배신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서윤이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밤마다 서윤이 방에 들어가서 인형 안고 울었어요.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키운 그 아이가 제 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었어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했던 시간, 사랑했던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남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당신과 함께한 시간도요. 처음이 계획이었어도 중간부터는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아니,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할게. 첫째,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도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해요. 알겠어. 둘째, 서윤이한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지금은 아니어도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는 함께 말해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셋째, 저를 평생 사랑해 주세요. 그것만이 당신이 저한테 할 수 있는 사죄예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죽을 때까지. 저는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생자 출생신고 정정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 둘의 친딸이에요. 제가 낳은 아이처럼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잘할게.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해져요. 셋이서 카페를 나와 남편 차를 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갈까? 서윤이한테 가요. 빨리. 남편이 웃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남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차는 남편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떨렸습니다. 서윤이가 저를 기억할까, 아직도 엄마라고 불러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친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서윤이가 보였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서윤이는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길어졌고 키도 큰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남편을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아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서윤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윤아.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을 벌렸습니다. 그래, 엄마야. 서윤아, 엄마 왔어.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서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서윤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잘못했어요? 엄마가 나 싫어해요. 아니야. 엄마가 잠깐 바빴던 거야. 서윤이 잘못 하나도 없어. 엄마가 서윤이 제일 사랑해. 서윤이가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엄마 안 가요? 안 가. 엄마, 이제 계속 서윤이랑 있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서윤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으로. 3개월 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윤이는 신이 나서 자기 방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없는 동안 아빠랑 같이 잤다고, 엄마 방에서 잤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차린 식탁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맛있다고,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서윤이를 재웠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이마에 뽀뽀를 해줬습니다.
서윤이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있어요? 그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 있을 거야. 서윤이가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미야, 고마워. 돌아와줘서, 용서해줘서.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앞으로 힘들 거예요.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거고, 가끔은 화가 날 거예요. 알아. 그래도 괜찮아. 평생 속죄하며 살 거니까. 저는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잘해봐요.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4년 전 고아원에서 만난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심이 되었습니다. 계획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고 의심은 가끔 고개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서윤이를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